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잡담은 각설하고 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쵸. 자, 권양 자기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보험이다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보험의 네. 정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양. 네. 지난번에 2회 방송하고 네네. 레전드 특집. 네.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뭐 난리가 났죠. 그래요? 네, 왜 이런 분을 지금 섭외했냐. 네. 어디서 구했냐. 뭐 2회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지금 섭외했냐 그러면 어떡해. 막 날리시는 거죠, 뭐 그분들도.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네. 이제 특강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특강 끝나고 부탁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저와 권양은 네. 진행자가 아니라 네. 학생 모드 또는 방청객 모드로 전환해서 저는 일단 오늘 학생 모드로 네.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나이들은 네. 고학생 정도? 네, 대표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보험 청취자를 위해서 귀한 시간은 물론 네. 게다가 무료로 그러니까요. 강의를 그게 진행해 가장 주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마워. 네. 이창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를 마치고 우리는 지난주 출연해 주셨던 네, 여운봉 소장님이랑 네. 이창원 대표님이랑 함께 성수족발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추첨을 해서 청취자를 네. 디프리에 초대를 할까봐요. 한두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네, 특별 케이스로.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소심하게 콜을 외쳐주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이창원 대표님의 네. 나보험 청취자를 위한 네. 따뜻한 연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창원 대표님의 실전 화법 대공개 오. 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회 출연하고 며칠 만에 또 네.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엄청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대로 다 잘 되면 네. 제가 네.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그쵸. 뭐 전 국민을 네. 다 계약을 하고 네. 네. 뭐 부자로 잘 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보험인들한테 그 어떤 영감, 네.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접촉을 하면은 좀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일은 확률 비즈니스입니다. 네. 3명을 만나서 1명을 계약하면은 평균 확률이 나오죠. 네. 그리고 좀 더 내가 노력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화법도 다듬어서 뭐 5명 만났는데 2명이 나왔다. 아주 잘하는 거고요. 그럼요. 제 후배 같은 경우는 10명을 만났는데 6명을 계약한 1년간 그런 확률을 보인 친구도 있었는데 네. 다 이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또는 뭐 열정 이런 게 다 있었겠지만 네. 오늘 제 강의는 그 현재 트렌드에서 뭐 요즘 경기도 안 좋고요. 네. 뭐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네. 세계 경기 위기가 더 오래 갈 거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우리 보험인들이 자나깨나 네. 고민하는 네. 이번 달에는 어떻게 실적을 맞춰야 되나. 네. 또 더더군다나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깨면서 네. 고민했던. 그렇지. 그래서 그 실적을 마치는데 네. 조금이라도 네. 네,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이다. 네, 네. 잘 이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일단 시작은 지난번에 그 VIP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강의는 뭐 좀 레벨을 올리면 사실은 이런 음성으로 네. 강의하기는 너무 그 자료도 부족하고 네, 네. 그렇죠. 시간도 네. 부족하고 그래서 좀 편하게 30분 네. 한 번, 두 번 만나서 10명 중에 3명 계약할 거를 한 5명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화법들에 대한 네. 그 소개 시간이고요. 네. 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보험인들이 고객을 만나면
어떤 얘기부터 먼저 꺼내느냐 이거죠. 보통 명함 주고 네. 네. 자기 소개하고 음. 안녕하세요. 뭐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네. 뭐 어디 생명에서 근무하는 홍길동입니다. 네. 그리고는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훅 들어오시니까 네, 저는 뭐 일단 니즈 파악을 하는 편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니즈 파악은 그러면 제가 그 금융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현재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있으시며 네. 뭐 어떤 재무 목표를 갖고 있냐. 네, 네. 뭐 보통 이런 정도 얘기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보통. 네. 예. 그리고 일부 좀 그 무대뽀 네. 우리 보험인들은 들이대시는 또. 들이대죠. 네.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국내 네. 최고의 회사고요. 뭐 수익률 네. 제일 좋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MDRT 몇 년 했고요. 자기 자랑까지. 네, 네. 그래서 그 고객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나는 회사 네. 소개만 30분 했어.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특별히 할 얘기도 없고 좀 뭐 가자마자 지르기에는 좀 부담되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좀 어리버리한 얘기들로 네. 시간을 좀 다 그러니까 뭐 날씨 얘기부터 해가지고 쓰고, 그렇죠. 뭐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꽤 정작 있죠. 본론은 얘기도 못하고 네. 저 점심시간 끝나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네.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3분역. 아, 네. 3분 안에 본론을 꺼내라. 음, 그럼 우리의 본론은 뭘까요? 보험이죠, 보험. 우리의 본론은 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분 안에 보험 얘기를 꺼낸다. 네. 느낌이 어떠실까요?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의 그 목적과는 음. 부합하지 않는 그런 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3분 안에 우리가 온 방문 목적, 내가 왜 왔느냐, 그리고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회사 소개나 자기 소개나 또는 날씨 얘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지 예, 않느냐. 맞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과연 그러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으냐, 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잘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받고 싶으냐.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물론 니즈는 있겠지만 좀 떨어진다는 거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3분 안에 고객의 마음을 오픈하려면 고객이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고민이 뭐냐. 특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고민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나온 이창원 FC입니다. 네. 저는 저 돈 문제 해결을 주로 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고객님은 어떤 돈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소 첫 질문이 그렇죠. 황당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와서 네. 명함 들고 와서 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소 의외스럽지만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풀어 나가면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의 90% 풀어 나가야죠. 네, 예. 맞아요. 자나깨나 고민을 하고요. 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민합니다. 밥 먹을 때도 고민하고 화장실 갈 때도 고민하고.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돈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서 2006년도 경에 자산 30억이었는데 네. 요즘은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이제 부자 소리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현찰 30억이 들어왔다. 네. 네, 은행에서 실수해가지고 어. 안 갚아도 되는 돈. 와우, 생각만 해도.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의 99%는 즉시 사라질 해결. 거라는 거죠. 네. 동의하십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보험인들이 가서 보험 얘기, 뭐 회사 얘기 이런 얘기로 시작하실 게 아니라 고객이 과연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그 세컨드가 생겨서 고민돼 죽겠다. 와이프한테 네.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진심이 우러나시는구나.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 애가 네. 옆집 애를 그 때리고 오면은 좀 네. 속이 시원한데 맞고 왔어요. 이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의 고민, 그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 문제라는 돈 문제다. 거죠. 네. 음. 이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툴 중에서 네. 제일 좋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발전 구조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변액보험
네. 네, 오늘의 주 무기입니다. 이슈가 많이 되고 네. 있는 네. 상품이니까요. 네, 2001년도부터 삼성생명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죠. 네. 네, 이후에 이제 외자계 보험사에서 네. 오히려 따라 들어온 케이스인데 네. 현재는 저는 뭐 경기 여부와 뭐 상관없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변액의 시대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네. 그 가장 큰 기준은 이제까지 역사상 경험해 본 적 없는 저금리 시대가 예. 그렇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네. 그럼 답이 없다는 거죠. 네. 현재 뭐 그 3%대인 예금금리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요, 네, 인플레도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일본처럼 계속 침체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서 이제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 시대로 가는 그 초입이 아니냐. 네. 자, 이런 공통된 과정 속에서 미국이 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 다우존스가 10배가 뛰었고요. 일본은 75년도부터 89년도까지 15년 만에 네, 니케이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상승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 현재는 뭐 저축이나 예금이나 의미가 없으니까 네. 펀드나 주식이나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 이 변액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인들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과연 요즘에 주식이 안 좋으니까 많이들 팔고 있는 저축보험 연복리 4.7% 네. 또는 일반 연금보험 이런 것들로 보험의 사업비 다 빼고요. 네. 10년 후 20년 후에 고객의 재무 목표를 과연 채워줄 수 있겠냐 이거죠. 네.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고객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변액의 시대고 그 부분을 잘 고객들한테 전달하면 계약 확률이 매우 높지 않느냐. 네. 근데 요즘 저도 변액 상품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 편이고 저도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펀드 상품을 해보고 좋았을 때의 기업보다는 왜냐하면 좋았던 건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안 좋았던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꺼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변액보험에 대한 그 인식, 시각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제일 성질이 급한 민족입니다. 네. 밥을 3분 만에 다 먹어버립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저 얼마 전 통계를 볼까요? 3년짜리 저축, 정기 적금이죠. 만기까지 가져가는 비율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10%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은행 통계인데 네. 예, 약 40%. 네.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3년을 못 채웁니다. 네. 뭐 보험이 아니고요. 적금. 네. 자, 1년 만기 적금이 있습니다. 만기까지 채우는 비율 몇 프로나 될까요? 좀 더 높은 거죠? 높죠. 네. 한 60%? 그렇죠. 브라보 그냥. 와우. 합쳐서 100%이기 때문에 외우기 네. 쉽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문제는 10명 중에 4명이 불과 1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적금 1년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그냥 뭐 저축 안 하면 다 쓸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은행이나 그죠? 아니면 뭐 펀드나 가서 뭐 있어요? 뭐 수익률 뭐 좋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호표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부자들은 참 뭐 보유 자산에 대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향후 세제 변화에 대해서 상속 중요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다음 손님 네, 가서 짧게 네. 도움밥이 아니라 찬밥 인생이라고. 아, 그러네요. 네. 자, 변액보험 누가 10년 비과세 과연 채울까요? 네. 뭐 최근 통계에서는 10%도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 전에 네. 다 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변액보험의 실질적인 효과 몇 년이나 지나야 될까요? 최소한 7년 정도는 지나가야지 그래도 좋지 않을까 B 저는. 30점입니다. 우리 정보원님은 몇 년쯤? 저는 뭐 이제 현직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기 네.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7년이라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B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 대략적으로요. 네. 네, 그 VL로 관리를 잘 해 나가면 네. 한 10년 차부터는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펀드를 가입을 하고도 수시로 쳐다봅니다. 내 펀드가 네.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내 기준 가격, 내 보유 자수, 내 금액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너무 한 5천만 원 넣으면요. 너무 궁금해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보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봅니다. 네, 주식시장 끝날 때. 네. 그래서 출근했을 때 플러스 300이다. 예를 들면 네. 시장이 팍 올라서 기분 좋죠. 네. 근데 퇴근할 때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 400인 거예요. 요즘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펀드가 올라가면 기분 좋아서 한 잔 먹고요. 네. 떨어지면 열 받아서 먹고 네. 네, 보합이면 심심해서 먹습니다. 전 국민이 주식, 네. 펀드에 울고 웃는 그런 네. 시대죠. 네, 대안이 없으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변액연금은 미니멈 2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납니다. 아. 20년. 네. 네,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효과가 납니다. 그거로 그쵸. 제가 그거는 증명을 맞는 것 해드릴게요.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해서 고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펀드, 그다음에 변액에 대한 불만. 예를 들면 보험인께서 권유를 했어요. 변액 네. 보험이든 VUL이든 앞으로 주가 지수가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데 하락해서 손해 나면 네가 책임질래?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네. 그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이 있는 거니까. 네. 자, 보험회사 사업비 이것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데 그걸 내가 미쳤다고 왜 가입하냐? 내가 차라리 펀드 하겠다. 관리해 준다고 뭐 수십 명이 떠들어댔는데 관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네.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원금이 안 되는데 이거를 나보고 도와라는 얘기냐? 제정신이냐? 변액이고 펀드고 너무 불안하다 지금. 나 그냥 금리 적더라도 나 저축만 할래. 네. 네. 자, 이런 고객들을 만나면 우리 권장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설득을 합니다. 저는. 네, 설득을 해야죠. 근데 설득보다는 사실 그 사람의 목표가 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단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네, 금융 상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장기 목표는 당연히 투자 상품으로 가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확신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 두 번째, 아주 잘 까먹어요. 네. 네. 뭐 대통령 선거 때 지난번 대통령 때 막 난리쳐도 좀 지나고 나면 또 까먹고요. 대형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즉 지금 이러한 그 얘기들에 대한 부분이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또 쑥 들어갑니다. 나 역시 천재인가 봐. 그때 그거를 하길 잘했어. 그죠? 네. 자, 일일비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객의 이러한 거절이나 또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선제 아니 그러니까 뭐 맞춰서 가는 네, 거. 그 뭐 니즈를 맞춰주려고 하면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싹 무시하세요. 그거 뭐 난 모르겠다. 그건 뭐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뭐 그 시점에 주가 지수 난 모르겠다. 자,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자, 현재 금리 뭐 7의 법칙 아시잖아요. 네. 네. 3 대입하면은 2배가 되는 기간이 24년이 걸립니다. 네. 네. 채권 5% 잡아볼까요? 네. 네, 10한 4년 네. 네, 넘게 걸리죠. 네. 그렇죠. 펀드 한 10% 잡으면 어떨까요? 네. 7.2년이면 네. 2배가 됩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펀드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현재 낮은 금리의 은행 예금이나 저축이나 또는 보험 상품의 뭐 그 저축성 또는 뭐 연금 공시율 이런 걸로 해결이 되냐 이거였죠.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가장 짧으면서 임팩트 있는 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권장한테. 네. 우리나라는 3세대가 어울려 산다고 합니다. 5060, 네. 그 이상 나이 드신 네. 과거 진짜 어려웠던 시대를 경험해 본 분들. 네. 그다음에 현재 2040. 네. 어릴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뭐 지나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네. 그다음에 10대 미만. 뭐 태어날 때부터 참 장난감에 뭐 그쵸. 먹을거리 많고 네. 아주 풍요로운. 자, 이 3세대가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세대 어딜 것 같으세요? 10대 이하가 가장 행복한 네. 거 아닌가? 못 모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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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죠. 네. 그 10대 이하는 사실은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네.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부모님의 수동적 네, 네, 이렇게 살다 네. 보니까 행복 지수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멀고요.
그렇다면 2040 세대, 5060 세대가 남았는데 네. 제일 행복한 세대는 5060 세대라는 거죠. 의외인데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누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네. 음. 생각을 해볼까요? 자, 5060 세대 때는 집값이 쌌습니다. 80년대만 해도요. 통계가 있어요. 7년 동안 중산층이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면 집을 샀습니다. 네네. 자, 지금 평균 연봉, 네, 세금 띄고 못 띄고 한 3, 4천, 4, 5천 정도 되죠? 네. 그것도 잘 받는 거고요. 그렇죠. 집값 얼마죠? 3억, 5억. 네, 3, 5억인데 네. 문제는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네. 실수령액 2, 300으로 뭐 먹고 살아야죠. 교통비 써야죠. 교육 비싸지. 여가 생활 해야죠. 네. 차 끌고 나가서 한번 외식 한번 해보세요. 네. 3만 원, 5만 원 해결되네. 아우, 그냥 10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없어지죠. 네. 사실은 저축은 고사하고 2, 300만 원으로는 뭐 먹고 살기도 벅찬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건 근데 맞는 어떻게 것 집을 살죠? 네. 집값이 3억 5억에서 5억인데 보통의 네. 집이. 네. 자, 예전에 5060 시대는요. 교육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저도 69년생인데 네. 참고로 과외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학습지조차. 아, 정말요? 네. 출신 성분이 조금 나빠서 아. 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뭐 4년제 대학 다 나왔고요. 그 시대는 다 그랬나요? 그렇죠. 지금 네. 제 애들 네. 상당한 교육비를 씁니다. 뭐 네. 영어부터 해가지고 뭐 선행학습도 하고요. 태권도에 뭐 미술학원에 음.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써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쵸. 월급도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그리고 퇴직금을 한번 볼까요? 5060 세대는 중간 정산이 없었어요. 지금 2040 세대 툭 하면 꺼냈습니다. 그쵸. 노후 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보세요. 예, 변액하고도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음. 옛날에 말은 많았죠. 국민연금 이거 제대로 나올까 뭐. 근데 3배수 정도 나옵니다. 내가 낸 네. 돈의 3배수. 네. 지금 받는 60대 이상의 분들은요. 너무 행복하죠. 대단히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네, 네. 맞아요. 2040 세대 연금 고갈에 네. 대한 위기가 맨날 나온다는 거죠. 네. 정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2040 세대, 옛날에 5060 세대는 진짜 힘들었어요. 뭐 주말에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해외여행도 없었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해야 됐고요. 하지만 말년운이 편합니다. 2040 세대 현재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참 여가도 즐기죠. 갈 곳도 많고. 네, 해외도 가고 뭐 전산 뭐 네. IT 뭐 오락 게임 뭐 네. 엔터테인먼트 돈이 없어서 문제지. 네. 근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청년 실업도 문제고 정년 고용 안 되고요. 자, 젊어서 돈이 없으면 대리운전을 하든 뭐 하다못해 노가다를 해도 됩니다. 네. 근데 나이 들어서 허리도 안 좋죠. 눈도 침침하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네. 우리 정보님 지갑에 1,000원 있다. 네. 밖에 나가고 싶으실까요? 못 나가죠. 요즘에 지하철역도 올랐어요. 옛날에는 1,000원 있으면 그래도 한번 탈 수는 네, 있는데 네. 요즘은 그것도 못 합니다. 자, 1,200원으로 한번 간다? 그리고 끝이에요. 돌아올 돈이 돌아오지. 없어요. 걸어와야 돼요. 2호선만 타야 돼, 2호선만. 그렇죠. 네. 뱅글뱅글. 자,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조차도 못하는 네, 시대라는 네.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들을 가서 고객들하고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뭐 보험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수익률이 이 상품이 최고입니다. 변액 보험에 대한 수익률, 오늘은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네. 토크를 뭐 하기 어려울 텐데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수익성과 안정성 중에서 안정성을 우선합니다. 네. 예, 부유엘은 약간의 별개 문제인데 네. 그래서 변액연금이 어디가 수익률이 좋고 나쁘고는요. 설정한 시기에 주가지수하고 채권 그 수익률하고의 밀접한 관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본격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운영하려면 미니멈 3천억이 돼야 펀드 매니저 수수료가 빠집니다. 네, 네. 보험회사 중소형 펀드 수백 개가 있는데요. 100억 투자해서 10억씩 10개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일단 보험회사가 돈을 냅니다. 네, 그리고 그쵸. 나중에 고객 돈이 차면 뺍니다. 네, 맞아요. 그럼 그 어떤 골빈 매니저가 10억짜리 몇십 개 그거를 자나깨나 그 경제 운영하고. 시황 대비 분석하고 운영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비싸게 펀드 매니저도 해서. 부족하고요. 보험회사의 자산 관리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장기적인 자산을 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액보험 비교 사이트는 진짜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변모 효과는요, 10년도 안 납니다. 빨라야 15년. 20년이 지나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게 변액보험이에요. 네. 그 상품 구조가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의 수익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찾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3세대 비교 합법이죠. 네. 이렇게 차라리 한 5분을 떠들면 네. 고객이 벌써 반응이 틀립니다. 네. 그렇죠. 진짜 큰일이구나. 그나마 맞벌이 하는 고객들은 조금 낫지만 그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애 하나만 태어나도 와이프의 소득이 사라져요. 어찌됐든 간에 뭐 부모님이 봐주시든 뭐 어린이집을 보내고 뭐 하든 1,200씩 깨집니다. 네. 애 한 명당.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쵸. 한 명 더가.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수준에서 자, 평균적으로 가구수 약 3분의 2가 실수령액으로 200에서 300. 연봉 한 4, 5천에서 많으면 6천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요? 네. 50에서 100. 100도 대단히 많이 하는 거고요. 네, 맞벌이 정도 돼야 100 이상 나옵니다. 네, 네, 맞아요. 50에서 100. 자, 이 정도 저축해서 앞으로 써야 될 돈 많죠. 자녀 교육비 뭐 얼마 전에 뭐 사교육비 포함해서 3억인데 점점 올라갑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노후 생활비 뭐 천문학적이고요. 네. 주택 마련 골 때리죠. 그 부모님 부양 비용이나 또 뭐 필수 자금들 예.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정말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면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님은 불행하게도 평생 동안 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깜하네요. 길을 죽여야죠. 만나자마자. 예. 그러면 한숨을 쉽니다. 네, 제가 한숨이 다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죽이를 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희망을 네. 드려야죠. 그렇죠. 네. 솔루션을 그렇죠. 갖고 왔다는 네. 거예요. 네. 자, 고객님이 자, 지금 이런 돈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두 번째는 때려치고 3년, 5년, 뭐 또 7년 투자해서 고소득 전문직이 되는 거죠. 뭐 의사, 뭐 변호사. 그렇죠. 네, 가능성 거의 없죠. 네. 되더라도 요즘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에는 없는데 마침 하나가 있더란 거죠. 마침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선진국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함께 성장을 해서 뭐 일본도 보면은 뭐 지금 8,000포인트대 많이 네. 빠졌지만 네. 미국은 지금 현재 13,000 네.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10,000포인트 언저리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거죠. 네. 뭐 100배씩 뛴 겁니다. 뭐 쭉 역사를 살펴보면. 네. 자, 우리나라도 홍익인간이래. 가장 운 좋은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죠. 자, 불과 몇 년 전, 2005년도만 해도 1000포인트 시대였고요. 네. 2000포인트 시대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던 증권 전문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네. 불과 2년, 2007년도에 2000포인트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2008년, 9년에 3000포인트 시대가 온다라고 또 우르르 그냥 난리쳤었어요.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15년, 20년을 내다보면, 우리나라가 뭐, 진짜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은, 네. 5,000포인트, 8,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있죠. 높지 않느냐는 거죠. 상당히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설사 10,000포인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은행 수익에 또는 일반적인 그 공시율이나 저축형 상품에 두 배 훨씬 큰 수익이 납니다. 네. 코스트 에버리징. 특히 네. 우리나라는 업다운이 심하니까.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네. 산이 높고 골이 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객님한테 좀 장기적으로 그 내가 좀 홍익인간일의 가장 운 좋은 시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고객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우리 보민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10중 8구는 뭐 날씨 얘기니, 뭐 요즘 뭐 주식 얘기니, 또는 네. 정치 얘기니, 네. 그리고 뭐 회사 소개나 뭐 내 소개, 뭐 이런 걸로 5분 10분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시대죠. 상담도 어프로치
네, 초회 면담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강의식으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만나자마자 자기가 온 반복 목적, 왜 왔느냐?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의 90%. 네, 어떤 문제죠? 돈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얼핏 대답을 잘 못합니다. 워낙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 자녀 한 명 더 낳으면 인생 망가지는 네. 거 아니냐, 뭐 교육 문제. 그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다닐 거냐, 또 직장 생활 계속 할 거냐, 창업 자금, 나도 좀 능동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문제들, 부모님 부양에 대한 문제, 뭐 어떠세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면 맞아요, 저 다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그쵸. 답변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음성으로 하다 보니까 필수 자금표라고 고객이 내가 어떤 돈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표가 있는데 뭐 네. 그거를 현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적어보면은 보통 뭐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 30억씩 문제가 있죠. 그럼 반대로 그럼 얼마 정도 저축하십니까? 못하죠 거의. 네. 그냥 그러면 왜 저축하십니까? 쓰면 안 되니까. 어디에다 하십니까? 어떤 목표십니까? 자, 몇 가지만 질문을 해도요. 자, 그냥 쓸데없는 정치 얘기니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할 시간이 고객은 없어요. 네. 몰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보험인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나깨나 고민하는 부분들이니까 야, 이거 그렇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몰입해서 같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진짜 3세대 합법 짧게 한번 탁 끊어주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나. 네. 나 이거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말미에 자 마침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미 선진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네. 또는 그 중국이나 무슨 동남아처럼 개발 아예 중. 후진국도 아니고 딱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상에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서 고객님이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꾸준히 하시면 100% 해결한다는 거는 제가 당달 못해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입니다. 네. 2005년도에 1000포인트였던 게 뭐 지금 2000포인트 어쨌든 2000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다 해도 2000포인트예요. 그러면 나중에 좀 풀리고 하면 분명히 3000포인트 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고객분들이 네. 뭐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에 계신 FC님들도 많이 그렇게들 느끼시는데 네. 기다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좋은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나가는 게 예. 자, 성격이 급하고요. 5년을 못 넘기는. 네. 네. 그리고 5년을 운 좋게 넘겼어도 5년 돼서 보니까 원금도 안 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정리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 얘기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어떤 목표로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컨설팅한 거는 막연하게 노후 준비. 노후 준비보다 앞서는 게 뭐는지 아십니까? 노후 준비를 했다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 주택 마련입니다. 아. 네.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주택 앞에서는 노후는 일단 무너집니다.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점점 커서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가고 네. 싶어요. 애들이 간절히 원해요. 그렇죠. 방을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고. 예. 네. 그런데 한 2억 정도 드리면 되는데 2억을 내가 생으로 어떻게 빚을 내서 언제 이자를 갚습니까? 그런데 오래전부터 연금 들어오는 게 한 1억 돼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야 일단 이거 깨서 음. 나중에 집 팔아서 쓰자. 네. 스스로 자기 설득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키죠. 예. 첫 번째로 깨지는 게 노후고요. 두 번째가 자녀 교육으로 깨지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갑자기 위중하시거나 갑자기 큰 수술,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깨집니다. 즉 노후 준비가 노후로 연결이 안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그 보험인들이 오늘 제 강의를 좀 더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그 지금 이제 거의 선거절 처리에 가까운데요. 네. 고객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라?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네. 정보님도 공감하시죠? 네. 한 20년이 지나면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훨 나을 거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보장 자산 주계약밖에 없습니다. 연금, VUL 20년 매우 가기 어렵습니다. 네. 막 워낙 인생이 뭐 파도 치니까. 네. 그렇죠.
보장자산은 어쨌든 보험해야 되니까 보통 갈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거예요. 보장자산도 20년 간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리모델링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보장자산을 바꾸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호기심이 확 생기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5분에 네. 걸쳐서 네. 딱 하시고요. 남은 시간 한 20분을 임팩트를 줘야 돼요. 네. 자, 방법은 두 개입니다. 30만 원, 30만 원 딱 할 분들 제 백만장자 프로젝트 그 책 네. 그걸 압축해서 자, 고객님, 홍익 인간이라 가장 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네. 그게 뭐냐? 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신분 상승이 뭐죠? 네, 위치 상승, 계급 네. 상승. 조선 시대까지는 핏줄을 잘 만나야 되고요. 양반 집안. 조선 시대 이후 산업 우리 자본주의 되면서 정경유착 잘해야 되고요. 네. 운 좋게 진짜 개척해서 또는 뭐 시기를 잘 타서 아이템을 잘 만나서 자,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일개 셀러리맨이 대기업 CEO가 되는 일이 옛날에 비해서 일단 기간이 턱없이 늘어났고요. 네. 확률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네. 옛날에는 고도 성장기라서 회사도 막 생기고 진짜 신입 사원이 십몇 년 만에 CEO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죠. 쉽지 않죠. 창업해야 됩니다. 네. 네, 매우 어렵다는 거죠. 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상승, 신분 상승은 뭘까요? 자본이 많아지면 신분이 상승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저도 그러죠. 집이 어디세요? 많이 물어봅니다. 네. 옛날에 처갓집 옆에 신림동에서 사는데요. 그러면 네. 현지 반응이 서늘해요. 그때도 강의 많이 할 때인데. 아, 그렇군요. 그럼 네. 꼭 제가 붙여야 돼요. 아, 처갓집이 바로 옆집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신림동에 사는 것처럼. 자, 지금은 이제 그 설해마을 방배동에 삽니다. 네. 그러면 벌써 아, 좋은 데 진짜. 사시는군. 네, 뭐 부채 얼마고 이런 건 떠나서 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틀린다는 거죠. 전세고 월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산 게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죠. 어디에 사느냐. 네. 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음. 제가 예를 들어서 티콜 타고 다닌다. 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뭐 벤츠 탄다. 네. 일단 본인 식당 문 시선- 열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좋은 자리를 안내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강한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유달리 심합니다. 네. 뭐 자본주의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달리 네. 심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돈 없을 때는 젊을 때는 좀 쪽팔려도 참을 수 있는데 진짜 늙어서요. 돈 하나도 없으면 진짜 인생 비참합니다. 네. 뭐 다 아시잖아요, 주변에.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 갑자기 옆으로 또 새는데 홍익 인간일의 가장 운 좋은 시대라는 거는 내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네. 네, 20년 뒤 내가 나이가 젊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가 커집니다. 30년까지 가면 기가 막히죠. 네. 네. 그 정도 뒤에는 진짜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배가 뛰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네. 자, 2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은 단순 13.1%가 나옵니다. 매년 가중평균 수익률이요? 네. 가정 평균으로 13.1%가 수익이 나면 10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있죠. 네. 네. 출렁출렁하면서 네. 싸게 사둔 게 비싸게 되고요. 그렇죠. 초기에 산 게 또 좌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통계가 다 틀려서 20%를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네, 실제로는 네, 네, 네. 변액이니까. 네. 예. 네. 그러면 매달 30만 원씩 20년을 넣으면요,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쌓여 있는 돈은 10억 원이 넘는다는 거죠. 네, 연복리로 이렇게 불어나니까 펀드도 네, 네, 복리죠. 네. 네. 그러면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더라도 진짜 10배에서 20배 또 운 좋으면 그 이상 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업다운 네. 네, 이게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 대비해서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맞아요. 문제는 그까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꾹 참고 즉 제가 얘기 드리는 막내 아들 프로젝트. 아들 둘이 있어요. 큰 아들, 네. 둘째 아들 좀 커보세요. 아버지가 돈 좀 있어요. 자 답답해서 직장 생활 못 하겠어요. 뭐 장사나 해볼게요. 돈 좀 주세요. 또는 내가 돈이 없어도 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애지중지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장난감 사주고 뭐 교육비 그렇게 쏟았는데 지네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썼지만. 근데 이 막내 아들은 20년 동안 안 보입니다.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 50만 원씩 넣었어요. 안 보여. 딱 20년이 지나니까 딱 나타난 거예요. 아빠, 엄마, 진짜 제가 그동안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릴게요. 좀 편하게 인생 사세요. 이런 막내 아들 하나 키워보자는 거죠. 그게 백만장자 프로젝트입니다. 네. 넝쿨땅인데 이거? 넝쿨땅 프로젝트.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고객님, 반대로 고객님은 홍익 인간이래. 가장 재수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장밋빛만 그려주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죠? 아까 3세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금리 턱없이 낮죠. 이거 네.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70년대 우리나라 금리가 평균 30%대, 80년대 20%대. 그래서 제가 80년대 때 재형저축 10몇 프로, 뭐 18%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거 있었으면 우리나라 전 은행 그때 복리였거든요. 네. 다 망했습니다. 만약 그게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렇죠. 예, 천문학적인 이자가 붙으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이죠. 네. 지금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씩 은행에 예금 저축한다. 1년 뒤 원금 1,200이고 이자 10몇만 원 나옵니다. 세금 떼고. 예, 맞아요. 삼겹살 한 그릇 먹으면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인플레에 대비해서. 네. 집값은 뭐가 그렇게 비싼지 뭐 평생을 이자 갚다가 허리 휘고요. 애들 교육비 천문학적이죠. 네. 퇴직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죠. 국민연금 진짜 이거는 불투명하죠. 당장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은 과거 진짜 부모님들은 젊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면서 등산도 다니죠. 네. 1년에 한 번씩은 진짜 해외도 다니시고 자녀들 효도도 받고 우리는 그나마도 기대 못 하잖아요. 샌드위치 세대. 그래서 홍익인간일의 가장 재수없는 시대란 거죠. 내가 하면서 진짜 어이없이 10년 또는 15년이 지나가면 복구를 못 합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듯이.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돈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은 일단 돈 문제를 떠나서 홍익인간일의 가장 운 좋은 시대와 재수없는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를 살고 싶으십니까? 운 좋은 시대를 살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넘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제가 만난 분들의 99%는 노후 준비다 뭐다 다 생각은 하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는 짰지만 조금만 급하면 다 꺼내 쓰시더라 이거예요. 진짜 주변에 솔직히 제가 우리 권양 아니다 우리 정보님한테 질문해 드릴게요. 네. 10년 비과세 넘긴 분 아니다 7년 비과세 네. 얼마 전에 그랬었죠? 네, 네. 2005년도까지인가? 네, 맞아요. 그 비과세 넘긴 분 몇 분이나 알고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10년 비과세 넘긴 분? 뭐 아직 10년이 안 됐을까요?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저는 있기는 해요 고객분들 중에. 네, 예. 예전 분들. 예, 예전 분들. 예, 그것도 7년 작은 중- 금액들. 예, 큰 네. 금액은 아니에요. 네. 뭐 작게는 20만 네, 원, 네. 뭐 30만 그 정도. 그때는 금리도 높았죠. 네. 아주 짭짤한 예, 상품입니다. 굉장해요, 근데. 네. 자, 우리나라 비과세 아시다시피 3, 5, 7, 10으로 왔습니다. 네. 네. 지금 10년 비과세 넘길 가능성이 있는 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재검토를 해야 되냐? 한 3년, 5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찾아 쓸 거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 즉, 어떤 거냐. 막내 아들. 네. 20년 동안 이건 없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이 20년 동안 10배가 뛰는데 제일 큰 수익률을 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아, 근로자였다는 거죠. K. 왜냐하면 50. 까먹으니까. 네, 그렇지. 401K. 아, 401K.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개인이 DB형, DC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이제 이게 풀릴 텐데, 그래서 90%가 DB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네, 그 공시율형이니까. 그렇지. 네. 미국은 현재도 최근 통계, 네, 전체 퇴직연금 설정액의 60%가 DC형입니다. 네, 변액이란 거죠. 그게 이제 그 주식시장을 또 끌어올렸고요. 네. 워낙 큰 나라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FF를 받는 거죠. 이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과세 기간 넘기기도 매우 어렵다. 이게 현실 아니냐. 네. 주택 문제, 뭐, 그, 창업. 예. 당장 내가 회사를 예를 들면 못 다녀. 뭐 해서 먹고 살 거냐 이거죠. 이거 깨서 장사 미치는 해서 그럼 또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 공감하십니다.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보장자산부터 네. 보장자산이 이퀄 결국은 연금자산의 시대입니다. 현재는. 네. 왜냐? 연금자산이 연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쓰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자산을 좀 제대로 변액 네. 혼합형 주식 50%짜리 네네. 요걸로 20년을 눈 딱 감고 네. 어차피 그것도 기간이 쌓이면요. 원금 대비 훨씬 많아지죠. 그렇죠. 네, 그쵸. 네, 아시다시피 네, 네, 네. 특약들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보장자산 설계라는 부분을 제 시각에서 리모델링하는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특약에 대한 비중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위험률 있잖아요. 암 네. 발병률, 그다음에 교통사고율,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병 발병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보험에 그대로 접목이 되면요. 보험회사 파산합니다. 그 비율을 그대로. 보험가입자도 똑같이. 보험가입자 2천만 명인데 뭐 암 사망률 뭐 30%다, 뭐 20%다 적용하면요. 보험회사 파산해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암이다, 뭐 성인병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어이없이 가는 일찍 가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요. 저소득층. 영양 관리 안 되고 살림살이 급여, 급식 네, 안 되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라이프 스타일 엉망이고 네. 이런 분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특히 보험도 가입하면 심리적 안정감도 있죠. 이 정보님 옛날 떠올려 보세요. 본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고객들 또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사망보험금 몇 건이나 지급했을까요? 저는 한 번 지급했어요. 네. 사망보험금을. 예. 얼떨결에. 예. 네.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암이나 중대 질병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14년, 네, 만 13년 6개월 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암 사망 하나, 교통사고 하나, 중대 질병 무슨 수술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뭐 네.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예. 즉 확률이 거의 낮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실손 보험만 있어도 우리가 보험 혜택으로 먹고 살 플랜을 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저만큼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살짝 네. 마지막에 버무리면서 자 고객님이 이 FF 저는 회사 FF 용지도 안 씁니다. 네. 왜냐면 그거 일일이 적으려면요. FF 적는데 2-30분 걸려요. 네, 맞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심플하게 딱 내가 뭐뭐 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족 상황 간단하게 적고 가족 상황도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 보장자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강하게 네, 클로징을 하고 FF를 5분 안에 받습니다. 네. 그리고 FF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네. 종신 뭐 한 50에 연금 100 나올 것 같다. 안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시간을 아낍니다. 그거 받느라고 뭐 거의 앉아가지고 시간 헤매면요. 네.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주는 충격이 금방 희석이 돼요. 사람은요 오늘 배운 거에 3분의 1을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그쵸. 예. 잽싸게 공격하고 잽싸게 나와야 돼요. 앉아서 빨리 받고 나와야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렇죠. 빨리 충격 빡 주고 감전 찌릭 준 다음에 임팩트 이게 딱 얼른 짐 싸들고 나와야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진짜 우울하네. 우울한 기분이 그 다음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게끔. 그리고는 희망을 주는 거죠. 제가요, 한번 검토를 잘 해보고, 고객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지나치게 허리띠 졸라매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네. 몇 해 전에 반짝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개그맨부터 나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회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회 값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쓰는 거예요. 네. 웃기죠? 회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5만원. 25만원을 저축을 하자. 6개월 뒤에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회 30만원 먹습니다. 자, 한두 달 조금 참고 힘든 거고요. 네.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거는 대단한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줄여서는 20년이 아니고요. 3년도 못 가고, 그래서 3년 정기 적금 수익률이
만기가 저 확률이 40%밖에 안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설계는 제가 빼겠다 이거죠. 하실 수 있는 걸로. 네. 백만장자 프로젝트. 장기적으로 홍익인간일의 가장 운 좋은 시대를 살 수 있는 거를 누릴 수 있는. 적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5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네. 언젠가 뭐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네. 다 퍼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네. 한 2, 30? 네. 종신으로 또는 CI, 변액 CI도 뭐 주계약 설정하면 네, 되니까. 네. 그렇죠. CI로 뭐 한 10만 원에서 네. 뭐 운좀 20? 네. 뭐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네. 컨셉입니다. 음. 저는 이렇게 딱 대시하면요, 변액연금도 깰 수 있고요. 네. 가입 후 2년 이상, 2년 미만은 차마 제 양심상 못 깨겠고, 네네. 보통 2년이면 뭐 수수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펀드 다 깨버립니다. 예, 저축 다 깨버리고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만원짜리 10개 하는 사람과 50만원짜리 2개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을까요? 이거 마치면은 네. 제가, 족발에다가, 네. 뭐 하나씩 하나 하죠. 더, 난 2번. 나 그럼 1번. 네. 50만 원 나는. 네, 50만원 두 건이 훨씬 더 많이 네. 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소비의 동물이에요. 네. 네. 소비를 줄이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권장이 네. 2년 전부터 저축을 해서 네. 오늘 적금 500만 원 만기가 됐습니다. 뭐부터 하실래요? 일단 백화점으로 네, 그것이 농담이군요. 자, 본부장님은요? 자, 일단은 자동으로 압류가 되겠죠. 그 누군가로부터. 일단 이자는 보통 쓰실 것 같아요. 고객한테 질문을 하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요즘에는 또 들은 것도 많아가지고 네. 예금자 보험이 아니니까 네.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할게요. 또는 뭐 펀드를 좀 들어볼게요. 네. 또는 재투자한다? 일단은 모르니까 뭐 CMA 넣어보고요. 아니면 주식을 좀 사볼까요? 자, 음. 주로 재투자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죠. 아닙니다, 고객님.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카드빚부터 갚으시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네. 오늘 500이 만기가 된다는 거를 내 카드로. 2, 3개월 전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핸드폰이 물에 빠졌어. 재수없게. 아, 근데 아. 갤럭시 갤3가 나온 거예요. 환장하네. 네, 네. 이거 나는 원인데. 예. 얼마나 뭐 일단 카드질 하는 거죠 뭐. 네. 예.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럼요. 또는 뭐 무슨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딱 만기 되기 전에 딱 신상이 나와요. 네. 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저 ING 급여 20일인가요? 25일이. 25일. 네. 25일이 급여인데요. 그러면 15일부터 먼저 돈 쓰기 시작합니다. 10일 뒤면 급여 나오는데 네. 소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소비를 시작하는 게 사람이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고객한테 하면은 어머머머 맞아요. 뭐 네, 특히 맞아요. 여성분들은 네, 뭐 이 막 박수 치고.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 가세요? 뭐 현재 라이프스타일 고수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쫄라맵시다. 약간은. 네. 하지만 작게 여러 개 분산해 사는 것보다는 음. 목돈 마련으로 뭐 저축도 하셔야 되고 언젠가 뭐 짧게 자꾸 돈 쓸 일이 생기니까 네. 이런 것들 좀 하되 결국은 2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춰놓는 게 일단 급선무 아니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2, 30짜리 네. 운 좋으면 한 50짜리 20년 동안 할 거 하나는 그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빼낼 수 있어요. 정리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임팩트를 잘 주시면. 그럼 주변에 보세요. 하나씩이라도 건지면 한 달에 뭐 대여섯 건은 충분히 건지죠. 그게 이 화법의 핵심 컨셉입니다. 네. 네, 담배 열심히 잘 피고 왔습니다. 네. 목이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보험인들께 고객을 만났을 때 짧은 시간에 최대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리드 자극 또는 AP 어프로치 화법을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FF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다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FF를 받으면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대기업의 맞벌이 부부다. 그래서 연봉이 뭐 1억이 넘는다. 뭐 이러면 고민을 해야죠. 뭘 해주고 이거를 이 상품이 좋냐 나쁘냐. 근데 뭐 연봉 진짜 4, 5천, 뭐 6, 7천 뭐 외벌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뭘 거기서 더 해줄 거며 뭘 뺄 거며 특별히 할 건 없더라. 네. 다만 지금 FF 받고 내일 아침에 바로 PC를 하면은 뭐 준비한 뭐 티가 안 나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은 여유를 가져야죠. 자, 그래서 그 표준 제안서도 저는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문제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만나면요. 오늘 배운 거에 3분의 1을 내일 되면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AP 할 때 있어서의 그 임팩트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됐습니다. 자기들도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뭐 자꾸 술 먹고 까먹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리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리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또 이 화법이 있습니다. 짧게. 자, 제가 지난번에 고객님 만나서 현재 어떤 돈 문제가 있으시며 앞으로 발생될 거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전문 용어로 요구 수익률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즉 지금 현재 은행 수익률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계속 갈 것 같은데 답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 부동산도 문제죠. 뭐 결국은 뭐 투자성 그러니까 뭐 주식이죠. 펀드. 네. 이거 말고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자 그런 그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결국은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게 그 나한테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전문 용어로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네. 즉 고객님이 매월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를 제 말씀을 듣고 20년 또는 그 이상을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 그 소액이지만 이 투자하는 금액에 이 네 글자 복리 효과가 붙으면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눈을 묻혀서 굴리면 산 밑에 가면 집채만해지듯이 네. 시간의 마술이라는 효과를 등에 업고 나중에는 대단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리 효과가 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네. 미국 사례처럼 30년씩 20년 7,200만 원 냈는데 뭐 10억 이상 15억 뭐 이렇게 되는 게 복리 효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리 효과는 그 수익에 수익이 붙고 이익에 이익이 붙는 건데 펀드의 복리 효과는 뭐 제가 그 시간상 생략을 할게요. 뭐 네. 이미 알고 계신 거라고 보고 네. 자 이 복리 효과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펀드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요 펀드의 구성은 기준 가격과 보유 자수로 나눕니다. 네. 기준 가격은 설정할 때 1,000원이 네. 되고요. 보유 자수는 1원이 1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설정할 때 내가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원이 1좌니까 100만 좌. 주가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1,000원이 1,100원이 되겠죠. 네. 똑같이 100만 원을 내면은 이제는 90만 좌. 마찬가지로 10% 떨어졌어요.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으로 111만 좌를 사는 거죠. 똑같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민하는 복리 효과. 네, 기준 가격하고 보유 자수 뭘 볼까요? 자나깨나. 기준 가격만. 가격. 그렇죠. 가격만 보는 네. 오늘 얼마나 올랐을까? 이거 또 떨어졌네. 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뭐 대충은 알지만 관심도 없어요. 이게 막 무한정 오르길 바래요. 1,000원이 2,000원이 되고 네. 3,000원이 되고 빨리 올라야지 내가 수익이 더 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르는 것만이 좋은 기준 거 아니죠. 가격은 복리 효과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예 무시하시는 게 복리 효과가 더 커집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A, B, C, D 4명이 있어요. A는 1,000만 자를 갖고 있습니다. B는 1억 자, C는 10억 자, D는 100억 자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펀드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얼마에 샀는지 두 번째 문제고. 자, 10%가 났어요. 네. 올해. 네. 그럼 A는 얼마의 수익이 나죠? 1,000만 자의 10%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네. B는 1억의 10%니까 1,000만 원. C는 10억의 10% 1억, D는 100억의 10% 10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리 효과는요. 1,000만 원이 우리 권장한테 생겼어요. 뭐 하실래요? 재투자하겠습니다. 인생에 각종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네. 네.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요,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정보님한테 네. 1억이 생겼습니다. 네. 삶의 무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일부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10억 원이 생겼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해피해집니다. 해결됩니다. 해피해집니다. 저는 다 해결됩니다. 10% 수익 안 나고요. 5%만 났다고 가정해볼게요. 5억이 생깁니다. 네. 인플레 이런 거 두 번째고요. 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 보유 좌수를 내가 주가에 출렁출렁하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보유 좌수를 과연 그러면 내가 몇 좌까지를 모으는 게 내가 복리 효과를 크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준 가격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 주식시장을. 그렇죠. 스트레스만 받지. 복리 효과와 전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1억짜밖에 못 모았어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실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 문제가 아주 많은데 그 1억으로 뭘 해결하겠어요? 10년, 20년 뒤에. 의미가 없죠. 자, 100억짜리를 모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플레 감안하더라도 뭐 돈 문제로부터는 벗어나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꾸로 나가서 100억짜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를 쏟아부어야 될까요? 20년 동안. 참고로 힌트. 업다운이 심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아, 너무 어려운데요. 20년 동안 매월 얼마씩 투자를 해야지 100억짜가 모이겠느냐. 그렇죠. 100억, 야, 저기 계산기 좀 갖고 와봐. 100억짜가 너무, 네. 크잖아요. 20년을 나누면은 네. 1년에 5억씩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업다운이 있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그다음에 쭉 올라갈 거라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쭉이 아니라 언젠가는 진짜 올라갈 맘소리트대 우상향한다는. 예, 우상향한다는 조건을 달면요. 그 IMF 때의 급격한 변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금액은 약 10억. 네. 그리고 업다운에 대한 효과를 그거를 나누면은 약 3분의 1. 그래서 그걸 20년으로 나누고 하면요. 월 제 계산으로 네. 월 1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대신에 이거는 좌수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5년 그러니까 4번입니다. 5년에 30%씩 추가로 더 낸다는 걸 깔고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많이 내면 못하니까 네. 10억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그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즉 다시 얘기 드리면 고객님은 눈 딱 감고요. 월 120만 원씩 저를 믿는다면 20년을 투자하면 돈 문제 지금은 해결 못합니다. 20년 뒤에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에 중간에 찾아 쓰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권장 하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저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보님 어떠십니까? 좀 깎아주세요. 아, 진짜. 난 저런 사람 제일 싫어, 네. 진짜. 야, 미안하다. 아.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깎아달라 그래. 120만 원을요. 네. 20년 동안 진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네. 막내 아들처럼 네. 넣어둘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 레벨이 되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의미가 없는 돈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는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고 남의 눈치 안 보는 네, 그 레벨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부자. 실질적으로 내가 50억대 이상 있어서 막말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 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 부자가 있다. 행복 부자는 그렇게 자산은 많지 않아도 적어도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즉 행복이란 건 뭡니까? 고민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냐 이거죠. 네. 고민의 90%는 돈. 돈 때문이라는 거죠. 돈 문제만 해결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럼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그럼요. 엄청. 그러면 마음은 행복하지 않느냐. 자산은 다소 부자에 비해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120만 원. 좀 그렇고요. 그냥 50만 원이라도 20년 네. 동안 네. 눈 딱 감고 하시면 뭐 100억 될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추세로 가긴 갈 건데 네. 하지만 제가 당담할 수 있는 거는 막내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지금 네. 네.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왜냐면 현직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림을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 연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었었고, 이제 제가 훈련을 해서 심지어 이걸 대표님보다 더 비싸게 강의를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머릿속에 만날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맞아요. 네. 권양도 그렇고, 네. 현직에 계신 분들이, 네. 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려져야 돼. 연상이 네, 돼야 되는 맞아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조금만 좀 보태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딴 데서 배운 학습법인데요. 네. 지금 오디오 이걸 뭐 무한 반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틈나면서 들으시는 건데, 청취자님께서 이걸 들으시면서 연상 자기가 기억나는 임팩트 있는 단어 하나하나씩을 빈 종이에다 계속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나중에 그 빈 종이에 써 있는 그 단어, 아주 분절된 네. 단어들이죠. 근데 이것만 봐도 그 내용 전체 흐름이 다 이해되는. 그렇죠. 예. 그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을 키워주는 그런 네. 방법이거든요. 아우, 좋은 아이디어. 예. 그래서 그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빈 종이에다가 그냥 연상되는 단어, 아무 단어도 좋으니까 들으시면서 그냥 거의 끄적끄적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 강의를 다 끝나고 그 내가 써있는 그 낙서된 그 종이만 보더라도 네. 한 회 강의가 다 완성도 있게 내 머릿속으로 기억에 남는. 오. 네. 그런 방법 대단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정보님 다시 보이는데요. 제 현직 그래도 대학 선생이야. 그렇죠. 네. 달라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면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네. 자, 복리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세요. 네. 예, 일반인들은 특히 모르죠. 자, 그런데 복리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 기준 가격, 수익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1억자 모았다. 수익률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뭐 난리 났던 해죠. 펀드 그 수천 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50%였죠. 예. 1억자가 있어도 5천만 원 수익이 나는데 5천만 원 수익 가지고 인생이 해결이 되냐 이거죠.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0억자 정도 이상. 그렇지. 그게 올라가면서 기준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 좌수는 10억자지만 그 표시되어 있는 금액으로는 몇십억.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노년이 해결되고 네, 돈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 복리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지난번 AP에 이어서 이 고객이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제가 개발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선거절로 하나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래도 저는 펀드가 낫지 않을까요?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도 높죠. 네. 펀드 매니저가 참 잘 관리해 준다고 하죠. 요즘은 펀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많이 생긴 거 아시죠? 네. 저희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네. 회사에서. 네. 그렇게 그런 거를 선거절 처리. 즉 그러면 자 고객님이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한다. 그러면 20년 뒤에 어느 게 더 복리 효과가 더 많이 나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 다음에 제안서를 보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자세를 바로 안고 듣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선거절 처리하니까 아예 뭐 펀드가 어쩌고 얘기도 안 나와요. 네. 자, 펀드는 보통 주식 편입 비율이 60%에서 많게는 90%까지 네. 주식형이죠. 그쵸.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우리는 보통이 보험회사는 5대5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VUL 안에도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식은 상승장, 보합장, 하락장이 펼쳐집니다. 1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계산이 되고요. 네. 연초보다 올라가면 상승장, 비슷하면 보합장,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네.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 자산이 늘어나고 증식되는 복리 효과는 펀드는 확률이 상승, 보합, 하락 그럼 몇 번이 생길까요? 이걸 원래는 그려주면서 하는데 네. 네. 한 번이 생깁니다. 보합은 뭐 프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운영 수수료만큼 빠집니다. 한 3%인데. 네. 자, 그런데 보험을 보니까 채권 수익이 5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보니까 상승장에서도 복리 효과가 생기고 네. 보합장에서도 복리 효과가 생기죠. 하락장은 손실을 만회를 아니고 좀 줄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미국에 보면은 영구적인 자동항법 장치니 뭐니 이상한 말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자산 그 배분 그 네. 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자 이거죠. 20년 동안 2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 3분의 1과 3분의 2 어느 게 더 높을까요? 3분의 2가 높죠. 그렇죠. 네. 복리 효과는 3분의 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더 복리 효과가 커지는 거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 효과의 기준은 기준 가격이 아니라 보유 자수를 내가 몇 자수를 늘리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펀드는 답이 없습니다. 자, 펀드에 5천만 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한 15%, 하한 15%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30%인데 5천만 원에 30% 1,500인데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한 1,000만 원이 예를 들어 움직인다. 네. 월급 얼마죠? 3, 400. 네. 많이 네. 받으면 네. 2, 300.
하루에 뭐 300이 움직인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1억자가 됐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움직인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네. 안절부절. 일반인들은 안절부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언제 또 복구되냐. 자꾸 전고점이 생각나서 내 잔고 1억에서 이제 낸 돈이 1억이고요. 1억 2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9천이야. 아, 이거 언제 또 1억 넘어가냐. 실물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워낙 출렁검이 심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 10억자? 좀 그렇고 5억자까지라도 모아보자 이거죠. 그럼 기존 가격이 지금 2,000포인트 2,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네. 이게 많이 되면 5배. 5억자 25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렁출렁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더 나니까 뭐 30억, 40억 될 수 있어요. 네, 한 50만 원씩 모아도. 네. 그런데 1억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펀드는 20년 동안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네, 공감하시죠? 예, 절대 네, 못해요. 이거는 포기. 예. 복리 효과가 아예 안 생긴다라고 예, 보십니다. 예.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펀드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정확한 사이클에 따라서 제가 네. 권해드린 대로 하시면 수익이 납니다. 은행보다 훨씬 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반대로 이 보험회사 펀드는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사실은 저는 주력은 VUL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초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딱 부담을 느끼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 돈이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내가 30만 원 정도밖에 못한다. 한 2천에 3천 들어가면요. 벌써 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를 제가 딱 걸어놔요. 누구 몇 년 몇 월. 누구 몇 년 몇 월. 네, 저는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잊어버리시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일단 5대5로 갈 수도 있고 펀드 변경, 펀드 관리하는 기능. 저도 지금 제휴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우리 정보님이 만드시면 네. 글로 바꿀게요. 아, 당연하죠. 네. 네. 네, 그 기능으로 좀 더 밀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건 좌수의 문제입니다. 2, 3천만 자는요, 뭐, 솔직하게 별로 관리할 그게 좀 네,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관리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고, 어쨌든 5천만 자까지는 코스트 에버리징을 극대화. 그다음부터는 5대5로 가든 아니면 경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주식 비율을 조정해주는 방법을 쓰든, 그 통계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꾸준히 20년을 가면서 제 목표는 뭐냐. 고객님이 적어도 50만 원을 했을 때 약 3억에서 5억짜를 만드실 수 있게끔. 네. 그러면 그게 기준 가격이 얼마 뛸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 부자가 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인생을 살아보시자는 거죠. 자, 제 제안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20년 할 거 30, 50 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보장자산 리모델링 하나 넣어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고 자, 나머지 펀드는 이 변액의 거절 처리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펀드는 적립형이라 하더라도 상승장에 시작해서 하락장에 만기되면 손해납니다. 네. 네, 주식형 그쵸. 펀드가. 예, 예. 아무리 적립 예, 효과가 예,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경기 순환 주기를 고려해서 네. 5년을 세팅하면요 꼭지점에 들어가서 5년 뒤에 나와도 상당한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경기 순환 주기 점점 더 짧아집니다. 네. 예,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셔가지고 5년 동안 적립 펀드 만기까지만 가시면 반드시 반드시 수익이 은행보다 훨씬 많이 네. 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그냥 펀드 하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일단 1년짜리로 할게요. 1년짜리 적립 펀드를 하고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삽질하는 거죠. 제 전공인데 삽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뭐 AP, FF 받는 자료나 네. 또는 뭐 클로징하는 자료나 네. 뭐죠? 제안서 자료나 네. 이런 것도 공유하고 싶은데 네. 자,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그 거절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객들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바로 사인을 이제 유도하시면 되죠. 네. 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해서 10명 만나서 10명이 다 계약을 하면
참 좋은데. 진짜 저는 강의 안 하겠죠. 네. 참 좋은데. 힘들죠. 네, 네. 그렇죠. 실전에서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네.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네. 바라고 물론 저도 효과를 봅니다. 많이. 자, 첫 번째 변액이고 펀드고 참 네. 좋은 얘기인데요. 미래가 아니, 너무 힘들지 않냐. 뭐 아니. 세계 경기 위기에 지금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네. 나 그냥 저축만 할래요. 네.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7위의 법칙을 다시 이제 보여주시고 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자,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전문가도 예측이 못하는 시기가 앞으로 온다는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골이 더 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우리 그 장기적인 복리 효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단순히 미래가 어둡고 불안해서 이건 뭐죠? 내가 그때쯤 돈을 쓰겠다라는 보관이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돈은 여기 넣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 돈은요 저축하세요. 네. 저축은행 가서 하시든 말금고에 하시든 다만 고객님이 진짜로 앞으로 노후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큰 돈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스트레스가 있다면 자 70이 나누기 지금 하고자 하는 저축 3 세후 수익률은 3%가 안 됩니다. 네. 3을 넣으면 24년 24년 뒤에 지금 저축한 거 2배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국가별로 연간 적정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 적정 성장률이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잠재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율 플러스 기대 초과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래서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2%, 인플레이율 2%, 이제 기대 수익률 3% 해서 7%. 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수천 개 헤지 펀드의 연 수익률 목표는 7%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져서 5%대까지 이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볼까요? 잠재 성장률 4%, 인플레이율 3%, 초과 수익률 3%, 즉 10%.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요. 까먹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그 인플레를 넘어서서 늘어나는 효과, 그 기쁨을 느끼시려면 적어도 매년 10%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10%의 수익은 내셔야 그나마 성공해서 플러스로 향해서 가시는 거고 불행하게도 고객님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대다수 분들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런저런 불안감에 뭐 펀드 넣었다가 손해본 그 안 좋은 추억에 10%는 고사하고요. 그냥 3% 적금도 만족하는 어이없는 그렇게 시간만 3년, 5년, 10년을 어영부영 보내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 보내시겠다면 저는 가방 싸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고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내가 소득을 자영업을 하든 근로소득을 받든 네. 요걸 어딘가 저축을 하든 뭘 하든 굴려서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기준점조차도 모르는 그렇죠. 태반이자 이거죠. 그렇죠. 네. 주는 대로 받는 거니까요. 그럼 적정 수익률만 화법을 한번 딱 써주시면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세요. 마음이 바뀝니다. 맞아. 내가 진짜 불안해하고 하지만 진짜 3%의 저축에서는 답이 없구나. 다시 한번 깨뜨리는 거죠. 그러고는 넘기세요. 그거 하겠다 그러면 전 보따리 싸들고 일어날게요. 네. 미련 없이. 근데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목돈으로 하는 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네. 그건 뭐 대라신선이 와도 무협지의 그 최고수가 와도 뭐 자고 일어나면 무너지는데 답이 없죠. 근데 적립식은 지금 제가 그 시트를 갖고 왔는데 네. 일단 보여드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요. 자, 재밌게 보여드리면 그 세계 금융 위기의 데이터가 현재 충분히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2008년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그때 폭락했었고 900포인트까지. 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불과 몇 년이 안 지나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로 이걸 표현을 못해요. 좀 유사한 짧죠. 게 IMF입니다. 예, 예. IMF 때 볼까요? 자, 94년도 11월 달에 1000포인트 때 네. 그 지금 변액은 데이터가 없어요. 네. 네. 일반 주식형 VUL로 기준했을 때 네. 적립을 시작해서 2004년 10월에 800포인트 됐습니다. 네. 자, 딱 120개월 10년을 했습니다. 자, 은행의 평균 수익률 4.1. 네. 네.
펀드의 수익률 4.4. 네.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00에서 800일 때도 즉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여도 그 마이너스 안 나고 수익이 뒷받침된다라는 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왜 먼저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박스권 장세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네. 박스권에서도 오히려 200포인트 즉 20% 하락을 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안 나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박스권이었는데도 자 최악 94년도 11월에 1000포인트 때 시작을 해서 약 그 4년 가량 98년도 6월에 330 개판이죠. 네. 딱 그때 내가 털었어요. 자 은행은 4.1 우리는 펀드는 마이너스 42%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완전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최악에서 6개월만 지나볼까요? 자 이번에 똑같았습니다. 자 94년도 11월 1000포인트에서 98년도 12월 딱 600포인트. 네. 네. 우리는 이번에는 900포인트에서 한 1000 몇백 포인트 갔죠. 네. 그러니까 거의 원금 네, 마이너스 5.4%. 6개월만 더 지나니까 즉 미래가 두렵고 힘들고 해도 막상 그게 터지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금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 많은 부자들은 참 제가 이제 기가 막힌 분을 만났어요. IMF 때 한 번, 네.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때 한 번, 네.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그랬대요. 뭐가 왔냐면 동일본 대지진. 네. 동일본 대지진 때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완전히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초스피드로 회복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안 한대 이제. 그거와 유사한 거 오기 전까지는 주식이 뭐가 안 한대요. 한 번 수익률이 미니멈 100에서 200%예요, 이분은. 우리 항주 딱 들어가가지고 두세 달 또는 한 반년 기아차에서 5배. 그냥 그 얘기 듣고 사부님.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요. 94년도 11월에 1000포인트였는데 최악의 그건을 지나서 99년도 12월 약간 좀 더 지나니까 네. 다시 1000포인트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5년 평균 수익률 17.8%입니다. 향후 세계 경제가 어렵고 불안한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이 우리 데이터가 좀 미흡해서 제가 IMF 데이터를 썼고요. 네. 자, IMF 때도 생각을 해봐라. 물론 얼마나 갈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고 네. 업다운이 심할수록 수익이 더 나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보듯이 당신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우리는 또 5년 10년 할 게 아니지 않냐. 네네. 자, 이 사이클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뭐 고객님 저는 개인적으로 5년에 한 번씩만 진짜 리먼 사태 같은 게 한 번씩 빵빵 20년 터져줘야지. 동안에 한 4번만 터져주면 네. 진짜 논하는 노후가 기다리실 겁니다. 마음 편하게 잊어버리고 미래의 일은 막내 아들한테 맡기고 네. 넘어가시죠. 시작하시죠. 딸은 안 네. 되나요? 자꾸 막내 아들 얘기하셔가지고. 딸은 잘 안 주니까 요즘은 딸로 해야 돼요. 네. 자, 변액하려면은 정리식 펀드 하겠다. 네. 자,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0년도 9월 30일. 네, 네. 통계청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네. 있습니다. 네. 자, 80년도 9월에 통계청에서 이제 경기 상승기 하강기를 지나고 나면은 정점과 저점을 찍어줍니다. 네. 평균 경기 상승 주기가 이제 상승이 31개월, 하강이 18개월, 합계 49개월, 약 네. 5년에 육박하죠. 60개월에 좀 모자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꼬받고 즉 아이고 업다운이 있는 네. 이 5년의 사이클이 지나면 네. 그래서 정리식 펀드도 수익을 제대로 내시려면 음. 경기 순환 주기와 주식 사이클도 거의 엇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예. 5년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리식 펀드 투자자 몇 년이 제일 많을까요? 1번이 2년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2번이 뭘까요? 황당하게도 1년입니다. 그 다음이 3년이 돼요. 5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의 수익 효과, 우리나라 경제 구조, 왜 이렇게 경기 순환 주기가 업다운이 심할까? 자, 무역 국가라서 거시 경제 변수에 따라서 움직임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도 네. 모르면서 어떻게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큰 리스크가 왔고요. 네. 네. 작은 리스크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볼까요?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한번 올림픽 리스크가 와서 500으로 빠졌고요. 93, 4년도 세계 경제 호황 때 네. 그때 1000포인트 빠졌다가 IMF 왔죠. 네. IMF 10년 뒤에 금융위기가 왔고요. 네. 그 사이에 5년 상간에 2003년도 신용카드 대란 왔고요. 네.
불행하고도 제가 보기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제2의 신용카드 즉 대란이. 가계부채 사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음. 주가지수 반토막 가능합니다. 네. 즉 10년마다 빅 이벤트, 5년마다 미들 이벤트가 오는 나라가 한국이란 거죠. 그러면 20년을 내다봤을 때 빅 이벤트 2번, 미들 이벤트 3번에서 4번이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를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홍익 인간일의 가장 운 좋은 시대가 뭔지는 느낌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한 시기를 적리식 펀드 과도하게 5년 돼서 수익 많이 났어요.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수익 한 3천만 원 붙었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네. 근데 그 수익 3천만 원 또는 원금 포함해서 8천만 원으로 고객님의 돈 문제가 해결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때 그걸로 10중 8구 이래저래 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5년은 제가 아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한 30만 원 하시고 20만 원, 20년을 보고 합시다. 빅 이벤트 2번, 미들 이벤트 3-4번이 지금 기다리고 예상이 있는데. 기다리고 네. 눈앞에 뭐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좌수가 촉촉촉 늘어나는데. 이거를 참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자, 참 이어서 안타깝네요. 네. 당신 정말 장밋빛 얘기, 진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정말 점쟁이 해도 되겠다. 약장사. 감사합니다. 네. 한번 띄워주고. 자, 그런데 나는 보험회사 사업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네. 나쁜 놈들. 네. 어떡할 거냐. 최근에 이런 분들 많이 지셨을까요? 매체에서 많이 다뤘어. 자, 우리 보험인들 여러분께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요. 우리 살을 우리가 갉아먹지 말자는 거죠. 저도 물론 선물 드립니다. 그런데 리베이트 문화는 우리끼리 근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럼 안 돼요, 다 같이 공멸해요. 네. 좀 안 그래도 자꾸 수당 줄어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보험을 시작을 해서 원금, 즉 BP를 네. 도달하는 데는 일정 기간 필요합니다. 네. 보통 5년. 음. 운 좋으면 펀드형, 주식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빨라져서 뭐 한 4년.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3년도 매트라이프에서 달성했었죠. 네. 있었어요. 자, 그렇게 기간이 걸리고요. 자, BEP를 달성한 이후부터는 좌수가 늘어나죠. 복리효과 늘어나죠. 사업비 보통 7년이면은 웬만한 거 다 빠지기 때문에 계속 복리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자, 내가 비과세 효과, 복리효과, 그 다음에 뭐 상속증여 효과, 여러 가지 중도 인출 또는 자금 활용 또는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든든하게 인생을 든든한 쌀떡 먹어도 차 있는 쌀떡처럼 네. 이런 효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게 되는데 이 효과를 누리려면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만약에 해약했을 때 나오는 이 손실 저는 장부상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해약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해약할 거면 이걸로 하시면 안 되죠. 이 장부상 손실은 누구나 다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원금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데 글자에 붙어 있죠. 실질 손실이 아니고요. 장부상 손실이다. 우리 어차피 아시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은행보다 반드시 수익이 많아지는 거. 공시이율형 연금도 은행보다 많아지잖아요. 네. 네. 해약 환급금률을 네. 지금 장부상 손실이라는 말로 네. 커버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표현 괜찮다. 굉장히 좋은 네.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 해약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장부상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은행보다도 어떤 보험 상품도 은행보다도 유리해지고요. 펀드보다도 유리해지고요. 네. 다 알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올 연말이면 계약자 변경 아마도 될 것 같아요. 중도인출은 지금 뭐 끝까지 붙어봐야 되는데 네. 계약자 변경 시 10년 비과세 다시 산정. 자,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 장부상 손실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네, 법인의 CEO. 누구한테 떠넘기죠? 네, 법인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네. 법인의 CEO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자기가 또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만 장부상액이니까 어차피 시간 흘러가고 네. 자, 사업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비 안 들은 그럼요. 없습니다. 네. 모든 금융상품에 네. 사실은 다 사업비가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 네. 하는데 또 비슷비슷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고객님의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또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보험인이냐.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인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관리 잘해준다고 뭐 큰 소리 치는데 당신은 해줄 수 있냐? 해드린다고 해야죠, 당연히. 물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뭐 언제 네. 사실은 이 업을 떠날지 네.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제가 하는 회사와 별도로 보험은 어차피 영원히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강의라도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수익률의 함정과 수익률의 마술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수익률의 함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강원랜드도 뭐 팍 터진다고 그러는데 고수익에 하여튼 목매달잖아요. 네. 손실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자, 보세요. 1억이 2억이 됐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죠? 100%. 1억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됐어요. 1억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네. 손실률은 마이너스 50. 50%. 수익은 100%인데 손실은 50%예요. 그러면 수익은 많이 난 것 같고 손실은 적게 난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다시 5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필요합니까? 200%. 100%. 100%가 100%. 필요하죠. 예. 즉 내가 손실난 거를 다시 원금으로 만드는 데는 2배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50%인데 100%를 맞춰야 되니까. 네. 수익만 눈앞에 이렇게 있지 손실은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메꾸는 데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계 1등 부자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호는 내 사전에 원금 손실은 없다. 두 번째는 항상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즉 이 얘기는 관리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도 방치하면은 물론 가만히 놔두면 다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관리를 해주길 원하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의 마술은 자, 어떤 사람은 10%가 났고요. 어떤 사람은 5%밖에 안 나는데 5% 난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억자가 있는 사람이 10% 나면은 1억 1천만 자, 1천만 원 네. 수익이 났죠. 근데 1억자가 있는데 펀드 변경을 한번 한 거예요. 10% 떨어진 9천 원일 때 채권형으로 바꾸면은 1억 1111만 자가 됩니다. 네. 그게 다시 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1억 1111만 자에 5% 해서 1,500, 한 1,600만 원에 가까운 1,550만 원의 수익이 즉 5%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좌소가 늘어나서 그렇지. 복리 효과가 극대화돼서 네,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에서부터는 복리 효과를 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데로 가시고 정 불안하다. 한 나이 40만 돼도 불안하거든요. 그럼 5대5로 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좌수가 늘어나서 불안하다. 그러면 제가 그때 펀드 관리를 하는데 참고로 저는 이러한 펀드 변경 프로그램 자, 이 시점에서 보험인들은 적어도 뭐 요즘은 웬만하면 우리 권장도 아시죠? 네. 네. 그런 거 하나는 좀 옆구리에 끼고 네.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네. 좀 배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해요. 네. 자, 고객님. 지금 정부에서 고객님 연령 35세입니다. 자, 유일하게 35살인 분들한테만 네. 낸 돈의 3배도 아닙니다. 네. 5배의 국민연금을 드리겠다. 자, 가입한 돈은 지금 이 사람한테 50만 원 제안했어요. 네. 네. 가입한 돈은 50만 원입니다. 네. 납입은 20년 미니멈 내시고 더 이상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권장하시겠습니까? 저 무조건 해야죠. 정부장님. 네. 네. 하겠습니다. 자기 연령대만 가입하는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가입 안 됩니다. 자, 너도 나도 하겠죠. 네. 네. 35이면 무조건 해야죠. 네. 고객 나이에 따라서 틀리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우리 그쵸. 정보님은 네. 40 몇 살이 되는 네. 거고, 즉 고객 나이를 갖춰서 딱 비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다고 그래요. 네. 자, 고객님, 정부에서 절대로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어떻게 고객님만 3배, 4배 줍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10중 8구는 10배 이상이고, 운 좋으면 15배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봐야 아는 거지만. 자, 이걸 하고 안 하는 거는 고객님 마음이지만, 그거를 결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접니다. 정부에서는 어차피 못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높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제안하러 온 거죠. 사인, 어떠십니까? 지금 시작하시죠. 저는 네. 펜을 꺼냈어요. 네. 사인을 할 그렇죠. 예. 자, 요렇게 국민연금 화법. 네. 네, 한번 써보시라는 거. 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는요. IMF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네. 참 지나고 나서 땅을 치고 진짜 다시 한 번만 더 와라 그런 분이 많으신 텐데
앞으로 미들 이벤트가 올 텐데요. 하지만 그 기간은 상당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 즉, 참 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울 거로 저는 예상을 네. 하고요. 자,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지금 금주 초에 중앙일보에서 저축 보험 해약률이 IMF 때와 근접했다. 이미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싹 해약하고 특히 보험은 다시 들었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가입하는 그런 시장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고객은 3대 유형이 있습니다. 긍정형, 중도형, 부정형. 오늘 제가 드린 아이디어를 나는 보험도 싫고 적금만 할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요. 네. 탈탈탈 외워서 하셔도 그런 분들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안 통하실 거란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형은 당연히 확률이 높을 거고 네. 이거 보험을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보험은 싫고 단기 펀드나 좀 더 할까 이런 분들 저축의 의사가 그렇죠. 있으시지만 네. 이런 분들 좀 왔다리 갔다리 이런 분들한테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화법들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네. 하루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좀 힘을 얻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다만 월로 따졌을 때 한두 건이라도 더 계약을 좀 하셔서 내가 롱런 할 수 있겠다. 예. 앞으로 적어도 저는 10년도 아니고요. 15년, 네. 20년은 우리나라는 변액의 시대가 아닐까. 따뜻한 연말 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양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각나서 참 좋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또 하나 얘기거리들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네. 좋습니다. 아마 네. 방송을 열심히 청취한다고 계약률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그쵸. 나만의 또 다른 무기를 제공하는데 그 컨텐츠를 원재료를 제공했다는 데서 의미가 대단히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따뜻한 연말 보내기 프로젝트 네. 이창원의 실전 합법 대공개 네. 오디오 특강을 진행해주신 우리 네. 이창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나보험 청취자 여러분, 다소 네. 아쉬운 점은 네. 이게 오디오 방송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특강만으로 사실 도움이 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나 PPT 자료 등 직접 실사로 보게 되면 이게 더 감이 오거든요. 그쵸. 네. 물론 이창원 대표님의 실물을 봤을 때 네.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 책임 아니고요. 근데 왜요? 주변에 지점장님한테 네. 졸라서 특강 네. 초청 좀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예. 금액을 살짝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네. 싸세요. 자, 네. 다시 한번 이창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나보험 사회 네. 예정에 없었던 공지 들어갑니다. 공지. 네. 그러네요. 네, 나보험 사회는 이름하여 네. 반장 특집. 아니, 뭐예요, 이게 진짜 반장 특집이 뭐예요? 권양. 네. 권양 영업할 때 네. 영업에 대한 세일즈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일즈 목표요? 네, 난 이렇게 되고 말 거야. 네. 라는 거 있었죠. 아니요, 생각보다 없었어요, 저는. 아,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게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관리자 생활을 좀 해봤지만 네. 세 가지 써내봐라. 그러면 첫 네. 번째가 MDRT예요. 누구나. 그쵸.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네, 누구나 생명보험이라면 이제 꼭 네. 달성하고 싶고 그래서 MDRT를 달성해서 전 세계에 있는 네. 생명보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그쵸. 비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나보험 사회는 오. 세계 MDRT 오. 협회장을 대신해서 네. 한국 MDRT 협회장님 네. 정병철 협회장님을 모시고 아. 그동안 내가 좀 잊고 있었거나 네네네. 잊혀지고 있거나 네. 이런 모든 생명보험인의 공통된 목표이자 도전 네. 그리고 MDRT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은. 물론 이제 출연하시게 될 협회장님도 네. 우리는 또 그냥 안 보내드리잖아. 홀딱 뺏겨서 보내드리잖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많이. 그래서 간신히 이제 네. 섭외가 되었고요. 네네. 또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보험 영업의 세계에 대해서도 네.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나보험 특강을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